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분양가가 싸서 날린 전재산 어떡하나요? 라고 제목이 잡힌 건데요. 1월 10일자 신문이고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이후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주택 사기 피해 수십여 건 주택법 개정으로 예방 나선다. 관련법 개정 청원 최다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금전적 채무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엉터리 장부와 투명치 못한 관리로 수십억 원의 계약금이 사라졌는데 심증뿐이지 물증이 없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집을 짓는 지역주택 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글들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법이 정비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지주택 피해 사례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관련법 개정까지 최소 6개월의 소요가 되는 만큼 이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법 개정, 허위 광고, 추가 분담금 강요 순. 아버지께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주택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진부진한 사업 탓에 조합 탈퇴를 결심하고 납입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은 묵묵부답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5개월 뒤 아버지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문제의 지주택이 수백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과 이 채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납입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채무까지 져야 할 이 억울함을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지주택 조합 관련 청원 게시글 유형은 관련법 개정 12건, 허위 가정 광고 9건, 추가 분담금 납입 강요 8건, 조합 비리 신고 6건, 조합 탈퇴 거부 5건, 사업 지연 4건, 정보 공개 청구 불응 4건, 계약 위반 2건, 기타 5건. 이처럼 지주택 관련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국민청원은 글 모두 48건. 이들은 호소를 유형별로 분리했더니 포괄적 관련 개정 청원부터 허위 과정 광고, 추가 분담금 요구와 조합 비리 폭로 등 9개 유형 55건 사례로 정리되는데요.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청원글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 사례, 지역 금액 등은 더욱 광범위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요. 유형별로는 관련법 개정 12건 이미 제가 펴보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조합 설립 인가 중 조건 등의 강화를 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 요건이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15% 이상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 공개 의무와 함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탈출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정부 이송 7일, 국무회의 의결 간보 고시 의결 후 7일,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달 하순께 공포될 예정이고요. 또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 꿈 관련 및 정비 안전장치를 마련됐지만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의 지혜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내가 땅 한 필지 사서 내가 건물을 발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땅 평수를 예를 들어서 뭐 넓게 해서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또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아파트를 발주를 내는 거거든요. 주인이 저예요. 주인이 전데 그러한 조합원의 조합장, 즉 대리권이죠. 대리권, 법률적 용어로는 대리권인데 이분들이 대리권 남용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조합장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게 일을 되는 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은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요. 물론 건설회사가 우리가 말하면 삼성, 현대, 하나, 포스코 이렇게 일군 건설사들, 대우 이렇게 이런 거 건물은 잘못 만들 수 있을지언정 하자가 났을 수 있을지언정 이들이 건물을 아파트를 짓다가 말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열겠죠. 왜냐하면 그 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중흥이라든지 제일건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미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회사들, 중견건설사들도 후속 2020년도 사업을 해야 되고 2021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2023년에도 이분들이 이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말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 돈이 없으면 짓다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조합장이라고 한 사람들은 한 건 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건. 그 해서 이게 항구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때려치지 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되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조합 아파트의 평균 성공률이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인데 강주권 내에서도 조합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보다는 저희가 뭐 10여 년 전보다는 그래도 조합 아파트 성공률이 많이 더 올라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성공률이 10% 20%에서 많이 올라봐야 3, 40% 아니겠어요? 내가 쉽게 말해서 조합 아파트 10군데다 투자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6, 7개가 망한다는 거예요. 2, 3개가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자분들처럼 잘 알아보고 해라. 근데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모 아파트 현장에 괜찮은 것 같아서 조합원을 한 200여 명까지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합장 측에서 명단을 넘겨라 하는데 제가 차마 넘겨주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에서 1군 건설사가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토지 확보 내용을 좀 확인 좀 해달라는데 확인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토지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토지 확보된 내역을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는데 이 명단을 넘기면 이분들은 제 말 믿고 그 200여 명이 다 계약할 판이에요. 물론 제가 안 넘겨드렸습니다. 안 넘겨드리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적극적이신 분들은 한 10% 정도는 또 제가 안 넘겨드리니까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하신 분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제 본인들이 알아봐서 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조합 아파트라는 게 그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뭐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그 사업지의 사업장의 위치를 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다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면은 하시는 거고 사업장 위치가 안 좋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 위치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업장 위치가 좋으면 이렇게 서로 와서 조합원이 되겠다고 달라들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해봤는데 이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넘겨주지 않았던 그 조합 아파트는 진행은 물론 이제 됐고 지어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불복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200명 넘기고 중개 모집 수수료를 다 썼다면 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차마 제가 그걸 넘기지를 못한 어쩌면 이제 배짱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200명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남의 재산 또 수천만 원을 내가 또 얼마 좀 먹겠다고 다 날릴 수는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조합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개사 입장에서는 고려드리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이런 상품에 좀 해당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